한글? 그냥 간단한 글자 아닌가요? 저는 토론토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입니다. 20년간 세계 각국의 문자를 연구해왔죠. 그런 제가 한국에서 마주친 진실은 제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한국은 후진적이고 한글은 너무 단순하다고 믿었던 제가 그 나라에서 언어의 진짜 의미를 배웠습니다. 지금부터 한 오만한 교수가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깨달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한 맥케이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오만한 교수였어요. 제 박사과정 제자 김민준이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한글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면 어떨까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민준, 한글은 너무 단순하지 않나?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모든 걸 표현한다는 건 표현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 아닐까? 게다가 한국은 아직 선진국이라고 하기엔 교육 시스템도 주입식이고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잖아.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편견이 있었어요. 90년대 유학 시절 만났던 한국 학생들이 너무 경직되어 보였거든요. 한자처럼 수천 년 역사가 담긴 문자와 비교하면 한글은 한 달 후 총장실에서 언어 포용성 평가 프로젝트를 의뢰받았어요. 한국의 언어 교육 시스템을 직접 조사하라는 거였죠. 내심 기회다 싶었어요. 한글과 한국 교육의 한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부터 제 편견은 더욱 확고해졌어요. 공항에서부터 뭔가 어수선하고 시끄러웠거든요. 역시 아직 체계적이지 못한 나라구나. 지하철을 타는데 사람들이 너무 빨리 걸어요. 여유가 없어 보였죠. 간판들이 모두 한글로만 되어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역시 단순한 문자구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더 실망스러웠어요. 아이들이 줄을 서서 똑같이 따라하고 있었거든요. 창의적 교육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는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서구 교육학에서는 자유로운 표현을 더 중시하는데 그날 밤 연구 노트에 썼어요. 예상대로 획일적이고 경직된 교육 시스템. 캐나다 교민이 말했어요. 한국 교육은 정말 경쟁이 심해요. 역시 그렇군요. 하지만 그 교민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저희 딸이 한글 덕분에 한국어를 정말 쉽게 배웠어요. 시작이 쉬우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문턱이 낮다는 건 더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셋째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예약했던 학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학교 사정으로 참관이 어려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내일 캐나다로 돌아가야 하는데. 길 한복판에서 막막했어요. 한국어도 못하고 갈 곳도 없고. 택시를 타려는데 기사가 영어를 못했어요. 주소를 보여줘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역시 이 나라는 국제적이지 못해. 결국 잘못된 곳에 도착했어요. 서울 마포복지관이었죠. 이제 어떡하지? 시간만 낭비했네.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어요. 연구도 제대로 못하고 한국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만 확인하고 돌아가는 꼴이었거든요. 복지관 직원에게 화를 냈어요. 왜 택시기사가 제대로 된 주소도 못 찾나요? 그때 한 직원이 말했어요. 교수님, 혹시 교육 현장을 참관하고 싶으시다면 마침 특수교육 수업이 있어요. 특수교육이요? 그런 걸 왜? 완전히 짜증이 났어요. 제대로 된 연구는 못하고 이런 걸 봐야 한다니. 시간 낭비네. 그때만 해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몰랐어요. 교실에 들어가는 순간 제가 본 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자음 카드와 모음 카드로 단어를 만들고 있었어요. 기역, 알을 조합해서 가를 만들고 가방을 완성하는 거였죠. 한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거예요? 제 아들 톰이 알파벳 익히는데 3년이나 걸렸는데. 톰은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거든요. 한글은 기역은 항상 기역, 아는 항상 아였어요. 예외가 거의 없었던 거죠. 이 아이들은 일반 교육 과정에서는 문자 학습이 어려워요. 하지만 한글의 조합 원리는 마치 블록놀이 같아서 재미있어 해요. 그때 정말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평소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수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는 카드를 만든 거예요. 수진이가 그 카드를 보더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수진이가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언어가 정보 전달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완전히 틀렸네요. 복지관을 나오면서 제 모든 편견이 무너져 내렸어요. 다음 날 정태진 박사님을 만났어요. 특수교육 전문가셨죠? 어제 수업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교육이 체계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정 박사님이 저를 연구소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본 건 정말 놀라웠어요. 최첨단 터치스크린 교육 시스템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화면을 터치하면 한글 조합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거였죠. 이 시스템은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거예요. 한글의 조합 원리를 디지털화한 세계 최초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화면에서 기역과 아가 만나서 가가 되는 과정이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졌어요. 이 기술을 해외에서도 도입하려고 해요. 또 다른 시스템도 보여주셨어요. AI가 아이의 발음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정확한 피드백을 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글의 규칙성 때문에 AI 학습이 다른 언어보다 훨씬 정확해요. 이 데이터를 보세요. 한글 기반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학습 속도가 기존 방식보다 3배 빨라요. 그래프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디지털 교육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캐나다로 돌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한글 도입 실험 교육을 시작했어요. 난독증, 청각장애, 학습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문자 인식 능력이 향상됐어요. 특히 제 아들 톰의 변화가 가장 컸어요. 엄마, 한글 배우고 나니까 영어도 쉬워진 것 같아. 톰이 처음으로 I feel happy. I feel happy라는 문장을 한글로 먼저 써보고 영어로 옮겨 쓰는 걸 봤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3개월 후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어요. 한국의 한글 교육 시스템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혁신적 방법입니다. 학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까지 나왔죠. 토론토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한글 보조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글자가 사람을 구분하는 도구가 아니라 연결하는 수단이구나. 6개월 후 토론토대 강의에서 처음으로 고백했어요. 저는 한국과 한글에 대해 완전히 틀린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단순히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교육 철학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강한 사명감이 생겼거든요. 저는 앞으로 한국의 포용적 교육 시스템을 널리 알리는 일에 제 남은 학자 생활을 바치겠습니다. 다시 서울을 방문했을 때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글과 포용성 국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했어요. 언어는 누군가를 배제하는 벽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다리여야 합니다. 한국의 한글이 바로 그런 언어입니다. 무대 위에서 톰이 한글로 쓴 메모를 읽었어요. 나는 더 이상 부서진 아이가 아니에요. 한글이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줬어요. 그 순간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수진이가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철학입니다. 그날 저는 진심으로 다짐했어요. 평생 한국과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겠다고요. 지금 저는 토론토에 인클루시브 랭귀지 랩을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한 연구소죠. 캐나다 현지 초등학교 15곳에서 한글을 보조문자로 활용한 실험 수업이 진행 중이에요. 학습장애 아동들의 문자 해독 능력이 평균 400% 향상됐어요. 제 아들 톰은 지금 한국어로 간단한 시를 써요. 엄마, 한글 덕분에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특별하다는 걸 알았어. 작년에는 유네스코에서 한글 기반 포용 교육 모델을 공식 채택했어요. 전 세계 특수교육 현장에 보급하겠다고 발표했죠. 그 발표식에서 저는 한국 교육부 장관님과 함께 서 있었어요. 20년 전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그 나라의 교육 철학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언어는 복잡함이 아니라 포용입니다. 그 포용의 힘을 보여준 한국, 그리고 한글에 평생 감사하며 살겠어요. 복잡한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단순함이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거든요. 언어는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지죠. 한 오만한 교수의 편견을 깨트린 한국과 한글의 힘처럼 우리도 고정관념을 벗어던지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누구보다 빨리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감동일기였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